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은 젊을 땐 상상도 못했지.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9만 원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25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프면 끝나는구나. 추위도 끝나는구나. 이제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서러웠던 일. 나는 내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마음을 통째로 얼려놓았어요.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투자금 묶여서 여유가 하나도 없어. 나중에 상황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 미안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살아온 한 여자가 늦은 나이에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정, 올해 70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늘 비슷한 하루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연금 들어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통장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열어봤는데 숫자가 눈에 딱 걸렸습니다. 93,240원. 순간 숨이 턱 막혀서 휴대폰을 손에 힘주어 쥐었어요. 아이고 이게 다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고지서는 식탁 위에 겹겹이 쌓여 있고 카드값은 이미 연체 경고 문자가 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찬 기운이 너무 심해 난방을 거의 켜지 못하고 지냈거든요. 두꺼운 옷을 하나만 더 껴입고 버티다 보니 며칠째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그래도 켜지 않았습니다. 난방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보일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요. 최소한 25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추우면 끝이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들리듯 속에서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세차게 스쳤어요. 그래서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수십 번 고민만 하다가 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런데 혹시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없겠니? 많이는 아니고 그냥 조금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투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우리도 이번 달 대출금 못 갚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은 여유가 하나도 없어. 나중에 상황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 미안해. 엄마. 아들 사정도 어려운 것 같아 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 알았다.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난 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난방도 안 되고 전기장판도 안 켜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고 누워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빙빙 맴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 있던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급식실 배식 보조 인력을 뽑는다는 안내문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멈춘 듯 했어요.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손끝이 떨렸지만 전단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는 못 산다. 혼잣말을 내뱉고 일어서는 순간 오랜만에 제 발끝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일자리 신청하러 가던 날 저는 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접수 창구 앞에 저보다 더 연세 많아 보이는 분들도 줄을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담당 선생님에게 안내를 받으며 간단한 면담을 했습니다. 어르신 체력은 괜찮으세요? 서서 일하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저는 허리를 살짝 폈습니다. 괜찮아요. 뭐 살려고 하는 일이니?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넘겼고 저는 급식실 배식 보조로 배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들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한참이나 일찍 눈이 떠졌어요. 떨려서 그런지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흐르는 아침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늦은 나이에 출근이라니 참 인생이란 게. 복지관 급식실 앞에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휴, 반가워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순자라고 해요. 그 따뜻한 웃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아, 예. 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요. 처음엔 힘들어도 금방 적응해요. 근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제 몸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밥을 퍼서 식판에 담다 보면 어깨가 빠질 듯하고 국을 나르려고 무거운 통을 들면 손목이 삐걱거렸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도 사람인데 천천히 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는데 반찬이 초라해 보여 괜히 숨기듯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김밥 좀 가져왔어요. 반씩 나눠 먹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괜찮긴요. 나눠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누구와 이렇게 밥을 나눠 먹어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근무 마지막 시간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오늘 하루 버텼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길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었구나. 집안은 여전히 쓸쓸했고 통장은 여전히 텅 비었지만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일이 제 마음 구석구석에 온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했어요. 내일도 가보자. 그냥 해보자.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몸은 분명 고단한데 마음이 묘하게 들뜬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에는 순자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정 씨, 오늘은 내가 국 배식 맡을게. 저쪽은 김이 많이 나서 힘들어요. 아유, 제가 해요. 어제도 순자 씨가 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더 좋아요.
그냥 해요. 말투는 툴툴거리는 듯 하면서도 표정은 또 따뜻했어요. 이런 배려가 오랜만이라 저는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그날 오전엔 웃긴 일도 있었어요. 급식을 먹으러 온 아이 하나가 제가 퍼준 밥을 보더니 할머니 많이 주세요. 저 오늘 진짜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순자 씨랑 둘이서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밥을 한 숟가락 더 퍼줬습니다. 둘 다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보냈지요. 아이고 나 젊을 땐 이렇게 웃을 일이 있었나 몰라. 그 말에 순자 씨가 힐끔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 씨, 원래 여럿이 같이 일하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번호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뭐해요?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네. 응 일하는 중이다. 잠시 말이 없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일? 엄마가 무슨 일을 해?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하는 일에.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눈치를 보며 낮게 말을 이었어요. 한 달에 좀 되더라.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자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왜 해요? 무릎도 안 좋다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순자 씨가 제 표정을 슬쩍 보더니 제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자식이죠? 자식들은 다 그래.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잔소리를 먼저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그만둬. 솔직히 말하면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런 일 하시면 좀 그렇잖아.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제일 서러웠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너나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 씨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속상하죠? 저는 웃는 척하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뭐 자식이 다 그렇죠. 그랬더니 순자 씨가 말했어요. 근데 말이죠. 미정 씨, 우리 나이엔 자식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편할 때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누고 밥을 나르다 동시에 손을 씻으며 웃는 이 시간이 자식이 갑자기 전화해서 던지는 무심한 말보다 훨씬 제게 힘이 되었어요. 그날 퇴근길에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자식보다 이 사람이 더 편할까? 왜 이 시간이 더 따뜻할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그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가슴 한쪽에 작은 불씨 같은 게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들었던 말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해? 그 말이 귀에 남아있는 동안 제 손은 밥을 퍼주면서도 자꾸 떨렸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체면을 깎는 일인가? 자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따라 복지관 복도가 더 차갑더라고요. 손끝이 시릴 정도였지만 저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 그 얼굴이 피곤한 얼굴은 아니에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숙여 열심히 식판만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만둬. 위험하기만 하지. 약값이 더 들어요. 그 한 줄을 보는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작 제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창피해서인지 알 수 없는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확실히 고단해지고 있었어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뻐근했고 손목은 국통을 들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단함 속에서 혼자라는 기분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오히려 제 몸이 부서지는 만큼 제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월급날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복지관 사무실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미정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첫 월급이에요. 그 작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탁하고 터져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복지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바로 뜯지도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번 돈이네. 이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나 혼자 누구한테도 손 안 벌리고 받은 첫 월급. 그 의미가 너무 커서 그 벤치에서 참 오래도록 울었어요. 순자 씨가 멀리서 제가 울고 있는 걸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늘만큼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순자 씨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축하해요. 우리 미정 씨, 완전 멋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은 모든 눈물이 나는 날이었어요.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평소 잘 사 먹지 않던 따끈한 어묵탕을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는 어묵이 이런 맛이었나? 웃음이 나올 만큼 맛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행복했습니다. 그 문장을 적다가 또 한 번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럽지 않았습니다. 조금 달콤한 눈물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은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무거운 기분 대신 오늘은 누구를 먼저 웃게 할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예전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제 손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복지관으로 가는 길은 늘 고요하고 차갑지만 그 속에 묘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덜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살아보고 있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순자 씨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퍼주고 국을 나르고 때로는 서로의 무릎을 걱정하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며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정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순자 씨가 일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 우리 이렇게 매일 얼굴 보는데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죠? 뭐? 저는 허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나도 요즘은 혼자라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그 말이 나오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혼자라는 말을 오랜만에 그리고 조금은 담담하게 꺼낸 거였거든요. 아들의 연락은 예전만큼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연락이 와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삶에 끼어드는 느낌이 불편했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얼마나 제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그만둬라, 다친다, 창피하다 같은 말만 늘어놓으니까요. 며칠 전 아들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묻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아들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도 해요? 음료수라도 가져올 걸 그랬네. 그 말투가 왠지 모르게 피곤하게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뭐 문제라도 있어?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엄마 무릎도 안 좋잖아.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저는 순간 마음 한쪽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젠 제 삶을 제가 지키고 싶었거든요. 다쳐도 괜찮아. 그래도 난 지금이 좋아.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혹시 그때 돈 안 해줘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 말고도 이젠 내 삶이 생겼어. 그걸 지키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젠 제 삶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힘들어진 만큼 제 마음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날들이 저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하루는 퇴근길에 복지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노을이 길게 들이운 하늘 아래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고 단단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날의 공기, 새소리, 저녁바람의 온기,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작게 피어난 새로운 삶의 기운까지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봄 같았습니다. 예전엔 자식 얼굴만 봐도 마음이 뜨끔했고 돈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제 힘으로 버티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나이 들면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대신 더 내가 나를 챙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전히 늙었고 여전히 형편은 빠듯하고 여전히 아픈 곳은 여기저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면서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요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에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천천히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